네, 안녕하세요. 테디 여행기. 여기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오늘은 방콕을 둘러보면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팁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콕은 워낙에 말할 게 많아서 대충 생각해봐도 한 10편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추려서 찍는 첫 번째 편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계에서 제일 여행하기 좋은 도시는 방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의 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물가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보러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골목인데요. 이 골목을 둘러보면 태국의 진짜 로컬 물가랑 음식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점의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달라이카? 20. 3개 20바트. 저게 닭다리가 3개 20바트고, 동남아에 오면 이런 길거리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태국 음식이 정말 맛있고 음식으로만 영상을 찍어도 한 5편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음식 얘기는 다 이런 식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한 번쯤 이런 데를 도전해 보시라고. 정말 괜찮아요. 태국은 곳곳에 마사지 샵도 많은데 현지인 분들도 종종 받으시더라고요. 보통 기본이 에어컨 없는 곳이 한 150바트, 있는 곳은 한 200바트부터 시작.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컬 그냥 마사지 샵인데, 기본은 풋 마사지가 200, 그리고 풋 숄더가 250, 기본 타이 마사지도 200바트. 요즘엔 중국 사람이 많아서 여기 마사지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한 3-4시간 동안 불나더라고. 여기도 이렇게 버블티 샵이 있는데, 뭐야, 여기 더 싸네? 750원이네요,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인이 운영하지 않아도 현지인분들이 하는 한글이 써져 있는 한식당도 많고. 지금 이런 것도 로컬 식당인데 2,4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헬로. 국수집인데 이렇게, 이거 굴소스 이런 건가 보다. 근데 저게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종류. 끝없이 있어, 끝없이.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족발덮밥, 야문새, 무카타 등등등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정말 딱 하나만 하자면 바로 이런 스프거든요. 이렇게 태국을 노점을 걷다 보면 저렇게 약간 갈색 국물에 국수가 있는 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헬로 컵. 국수 1컵. 마이사이 파치? 마이사이 파치. 그냥 고수를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세요. 이런 국수예요. 뭐 이름이 되게 여러가지고 그냥 필요 없이 그냥 갖다 갈색 국물 국수 있네 그러면은 고수 빼달라고 하고 도전. 진짜 맛있어. 완전 한국인이 좋아할 맛. 이거는 호불호 없이 다 맞을 맛이에요. 향신료 센 거 없고, 면의 식감도 좋고 아삭거리는 숙주도 좋고 아주 훌륭해. 길 가다가 갈색 국수가 있다? 무조건 트라이. 사장님, 타올라이카? CC 바. 미쳤어. 1,500원이야. 건가울리. Yeah. You? Thai. 그러니까 이래서 숙소가 하루 300바트, 밥값이 하루에 300바트가 안 넘어요. 하루에 3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대도시에 살 수 있는 게 이 태국 방콕. 이 골목을 아주 간략하게 둘러봤습니다. 다시 제 호스텔 앞으로 왔는데요. 좀 가려졌는데 저기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거는 사실 여행자한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뭐 흥정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시간에 와도 뭐 물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뭐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한 24시간 운영 점포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일단 저게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치안이 안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태국 방콕이 세계에서 여행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는 4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치안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자, 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 중미, 북미, 그리고 동남아가 있어요. 이 중에 밤 12시에 나가서 뭐 가볍게 빵 하나 사 먹고 마사지 받고 새벽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뭐 유럽, 중미, 아프리카? 말도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동남아가 유일해요. 그 중에서도 이 태국 방콕. 우리 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 세대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여기 치안 굉장히 괜찮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가인데요. 절대적인 물가는 서아시아나 뭐 중동 이런 데가 사실 더 싸요. 근데 이 물가라는 건 이 서비스의 질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배낭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제일 인프라가 좋은 곳이 태국. 뭐 라오스에서 가방이 뭐 찢어지고 약이 필요하고 캄보디아에서 이러면 다시 재정비하고 나가는 곳이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질이 아예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요게 이제 물가하고 연결되는 게 조금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친절함 때문에. 기본적으로 품성 자체가 굉장히 좀 얌전하고 어떤 공공장소의 예절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한국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여러 군데 여행을 하면서 막 밖에서 본 태국인들을 보면서 그걸 정말 확실히 느꼈어요. 태국 도로를 보면 여기서는 거의 절대 클락션을 못 들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또한 약간 태국인들의 서로 약간 어떤 존중이나 그런 예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일본, 대만, 태국이 좀 사람의 결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행객 입장으로 왔을 때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택시 타면 서로 인사 주고받고 좀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잘 웃어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 그 네 번째가 아까 이제 아시아의 파리라고 했던 이유가 이 도시가 가진 어떤 다양함에 있어요. 사실 방콕은 로마 콜로세움, 뭐 뉴욕 타임스퀘어나 뭐 페루 마추픽추처럼 뭐 똑 부러지는 랜드마크나 유적이나 뭐 명소, 여행자 거리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 넓은 방콕 자체가 전부가 다 여행지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분,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분, 클럽 좋아하는 분, 먹는 거 좋아하는 분, 쇼핑하고 싶으신 분, 가족, 친구, 커플, 배낭여행객 모두가 와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도시. 또 비행편 많고요. 한국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이 태국이 이 아시아의 여행으로는 한 8위쯤 되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태국이 얼마나 이 관광객들한테 진심이냐면 관광객 순위가 10위권 안에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 2019년도에 관광 수익이 641억 달러, 그래서 하나 거의 80조에 육박을 하고 2023년에 집행한 태국 1년의 국가 예산이 114조예요, 약. 관광 수익이 1년 국가 예산의 70%가 되는 나라. 얼마나 관광에 진심이냐면 제가 이란에 가보니까 이란은 사실 각종 제재로 뭐 갈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란 사람도 유일하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터키 빼고. 그럴 정도로 진짜 관광객 유치에 진심인 나라. 이 방콕 안에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호텔 잡고 숙소 잡기 제일 좋은 곳은 아속. 아속역이 이 지상철 BTS와 MRT가 교차해요. 그리고 한인 투어가 출발하는 시작점이 그쪽에 있어요. 태국 하면 떠올리는 좀 꼴사나운 광경이 나나역에 많아서 나나역만 피하면 다른 데는 조금 멀어져도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까우산 로드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배낭여행자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 거기는 이제 방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만의 생태가 따로 있어요. 아주 그 옛날처럼 막 진짜 히피랑 장기 여행객은 없어도 그래도 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짜오프라야 강 쪽에 메이커 호텔이 많고요. 약간은 좀 한적하고 약간의 럭셔리를 곁들여서 좀 있을 만한 곳.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짜오프라야 강에서 하는 디너 크루즈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디저라는 현상 크루즈인데요. 여기 상황이 어떠냐면 이 많은 인원이 이 좁은 데서 배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줄도 계속 쓰고 있고 사실 좋지도 않지만 거의 다 비어있고 이 초밥은 애초에 그냥 동난 상태.
그리고 저기서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100% 올 것 같은 그냥 진짜 난장판. 화이트 오키드. 아니 뭐 어떤 로맨틱한 이런 걸 꿈꿨는데 그냥 좀 싸게 단체한테 회식하라고 판 표에 잘못 들어가는 그냥 개인 여행객.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 툭툭은 좀 바가지도 심하고 기사님들은 좀 억세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크게 볼트하고 그랩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볼트는 현금만 돼서 좀 싸고 그랩은 한국 카드가 등록이 돼요. 이 방콕에서 제일 빠르고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볼트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를 타기 싫으신 분들은 볼트 택시를 부르시면 돼요. 근데 볼트 택시가 잘 안 와요.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냥 그랩 택시를 부르시면 돼요. 두 개 다 안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저런 길에 있는 택시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거를 잡아 타고 가시면 돼요. 리터캅 이렇게 하고 가면은 뭐 괜찮아요. 크게 사기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공통인데 원래 유료 도로는 승객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국에서 쓰기 좋은 카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환전과 현금 인출. 저는 환전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하러 가는 거, 그걸 들고 다니고 다시 와서 또 환전해내는 수고 때문에 태국은 현금 카드 비율이 99대 1. 현금을 써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현금 결제 안에서도 그 QR코드로 한 70%는 결제를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 토스의 GLN이라는 걸 깔면 여기서도 그걸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1번. 그 다음이 전 세계 어딜 가든 하나 비바 X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것만 있으면은 카드 알아볼 필요 없이 인출하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이 태국에서만 우리은행의 EXK라는 카드가 카시콘뱅크 기계에서 뽑았을 경우에만 기본 공통수수료 220바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먹어주는 1번 카드는 우리은행 EXK, 그 두 번째가 하나 비바 X 카드. 그 외에도 진짜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뜨는 곳 중에 그 아리역이라는 곳에 가면은 만화 카페가 좋고, 거기서 좋은 거는 태국 로컬 음식을 트라이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려우신 분들 레이라오라는 미쉐린 식당이 있습니다. 미슐랭 식당. 거기 가서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솜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쪽이 실제로 좀 힙한 카페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루프탑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많아요. 버티고 시로코 좋은 곳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맛집이 줄 서면 옆집에 가는 스타일이라 그냥 좀 계획 없이 갔다가 갑자기 예약 없이 가야 할 때 제가 추천하는 곳은 옥타브. 옥타브가 참 괜찮아요. 정말 다음에 와서 방콕은 한 10대 편 더 찍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니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왔던 방콕하고 지금 보는 방콕이 너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 기준에 이 방콕이 세계에서 여행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맞습니다. 혹시 아직도 좀 동남아라서 태국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괜찮으니까 꼭 한번 와보시고요. 지금까지 테디 여행기 방콕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